고흐와 렘브란트의 비글.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왜 어떤 예술가는 살아생전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는데 빈센트 반 고흐나 렘브란트 이런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데도 동시대에는 왜 빛을 보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예술과 성공을 잇는 인맥의 지혜, 이 발췌문을 통해서요, 예술계 성공에 어쩌면 숨겨진 열쇠일 수도 있는 관계 맺기, 바로 인맥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지금은 뭐 값을 매길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정작 그는 생전의 그림을 딱 한 점 팔았다고 해요. 아, 참 아이러니하죠. 네, 렘브란트도 사실 비슷했고요. 사후에야 이제 거장으로 인정받았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보면 재능만으로는 다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의 연구인데요. 성공한 예술가들이 단순히 작업실에 그냥 틀어박혀서 창작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비평가나 갤러리 관장, 잠재적 구매자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자기 작품 세계를 알리려고 굉장히 애썼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파블로 피카소, 이 사례는 아주 그냥 대조적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피카소는 달랐죠. 살아생전에 이미 부와 명성을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그 폭넓고 전략적인 인맥 관리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피카소는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전시회도 직접 기획하고 언론도 잘 활용하고요. 또 미술계 주요 인사들하고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세상에 딱 각인시킨 거죠. 와, 그러니까 렘브란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셈이네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인맥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아는 사람이 많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자료에서 재밌게 구분해 놨던데 인맥을 3가지 유형으로 보더라고요. 3가지요? 어떤 건가요? 네, 첫째는 전문성을 깊게 파기 위한 직업적 인맥, 이건 깊이죠. 둘째는 시야 확장을 위한 사적 인맥, 이건 넓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전략적 인맥, 일종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직업적, 사적, 전략적, 깊이, 넓이, 균형. 흥미롭네요. 네, 피카소 예를 다시 보면 딜러나 비평가와의 직업적 인맥은 작품 가치를 높였을 거고요. 동료 예술가나 지식인들과의 사적 인맥은 창의적인 영감이나 시야를 넓혀줬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후원자나 미술관 관계자, 이런 전략적 인맥은 중요한 전시 기회를 만들어줬을 거고요. 아하. 이렇게 잘 짜인 네트워크가 결국에는 양질의 정보, 또 다양한 재능과 협업할 기회, 나아가서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관계를 잘 관리하는 능력, 그게 중요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마치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화학이랑 평화, 전혀 다른 분야에서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것처럼요. 이렇게 깊고 넓으면서도 또 전략적인 관계망이 창조적인 성공에 진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아요. 그런 다양한 연결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회나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옛날 경전에 나오는 붕이라는 개념도 좀 떠오르고요. 나이나 신분, 배경 이런 걸 넘어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진짜 친구, 동료 관계, 그런 중요성과도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붕, 좋은 말이네요. 결국 관계의 양뿐만 아니라 그 질, 다양성, 그리고 목적에 맞는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예술가든 연구자든 사업가든 자기 분야에서 가치를 만드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 가치를 세상과 연결하고 소통하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고립된 천재보다는 세상과 교류하는 전문가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바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당신은 렘브란트처럼 묵묵히 자기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피카소처럼 적극적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당신의 가치를 알릴 것인가. 이 질문은 결국 여러분이 가진 그 잠재력을 세상에 어떻게 펼쳐 보일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자료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적인데요. 소매끝만 스친 인연도 살릴 줄 아는 지혜.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만남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스스로의 가능성을 정말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신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또 가꿔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피카소의 영광, 예술과 삶을 잇는 인맥의 지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2022년 5월 한화 약 1조 6,600억 원의 경매가를 기록하며 그의 대표작들이 1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에 낙찰되는 오늘날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의 생전에는 단 한 작품만이 팔렸을 정도로 거의 인정받지 못했죠. 1890년 37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흐의 예술적 가치는 그의 사후에야 비로소 빛을 발했습니다. 이처럼 예술가의 삶은 창의성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세상에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편견을 이겨내며 사람들의 취향 변화를 이끌어내는 고되고 힘든 여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혁신적인 예술가라도 동시대인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그는 생전에 동시대인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창조성을 의심하고 거의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렘브란트의 명성은 사후 역사가들이 그를 유럽 미술사의 중심에 놓으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후대 비평가들의 제대로 된 비교 분석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 렘브란트의 이름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폴 세잔, 구스타프 클림트 등 동시대에 외면당했지만 후대에 그 위대함이 알려진 예술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는 비단 미술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자의 경우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 업적이 재조명되고 됐습니다. 반면 20세기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는 달랐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화가로서 명예와 부를 모두 누리며 90세가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이처럼 예술가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맥의 차이였습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예술가들은 타인에게 감명을 주고 다양한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 비평가, 미술관장, 예술상인, 잠재 구매자, 그리고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다른 이들에게 감명을 주고 편견을 이겨내며 취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인물이라 해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인물은 당대에는 빛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렘브란트의 불운과 피카소의 성공은 인맥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렘브란트가 동시대에 외면당하고 사후에야 재조명된 것과 달리 피카소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로 추앙받으며 살아생전에 큰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피카소의 방대한 인맥이었습니다. 그는 창작 활동에만 매진하는 것을 넘어 전시회 기획, 미술계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서적 출판,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편견에 맞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흐나 렘브란트처럼 작품성은 뛰어났지만 동시대인들에게 외면당한 예술가들이 많았던 것은 그들이 인맥 구축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작 열정에만 매진하다 보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인맥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해시키는 힘이 됩니다. 전략적인 인맥 구축은 질 높은 정보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결국 창작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고흐나 렘브란트처럼 작품성은 뛰어났지만 동시대인들에게 외면당한 예술가들이 많았던 것은 그들이 인맥 구축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작 열정에만 매진하다 보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인맥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해시키는 힘이 됩니다. 전략적인 인맥 구축은 질 높은 정보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결국 창작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배움을 얻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파블로 피카소. 이 둘 중 누가 더 뛰어난 예술가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는 명백합니다.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도 팔지 못해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좌절을 거듭하다가 37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피카소는 생전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대접받으며 부유와 풍요 속에서 90세가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이 두 화가의 인생을 갈라놓은 수많은 원인 중 많은 경영학자들은 인맥의 차이를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인간관계라고 할 정도로 인맥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흐는 사후에 피카소를 능가할 만큼 크게 이름을 떨쳤고 그가 남겨놓은 걸작들이 피카소의 그림보다 더 높은 경매가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의 성공이 살아생전의 성공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 경전에서는 진정한 친구를 붕이라고 표현하며 우화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진정한 거신, 붕이 되려면 첫째 나이를 따지지 않고 둘째 직업에 귀하고 처남을 따지지 않으며 셋째 집안의 배경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우리가 어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비 리더들이 참조해야 할 인맥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업적인 인맥 구축은 깊이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전문 분야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적 인맥 구축은 다양성을 중심으로 넓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전략적 인맥 구축은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맥을 의도적으로 구축하되 앞선 두 가지 유형과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인맥의 세 가지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질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얻기 어려운 전문적인 지식이나 최신 트렌드를 인맥을 통해 습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업의 기회를 열어주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인맥은 일종의 권력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한 번 받기도 힘든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경우가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화학상과 평화상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했는데 그의 창조적 성공은 탁월한 두뇌뿐만 아니라 깊고 다양한 그리고 균형적인 인맥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예술가들에게 인맥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드러내고 이해시키는 힘이 됩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연구와 고흐, 렘브란트, 피카소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공감을 얻는 과정에는 타인과의 연결, 즉 인맥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작품 혹은 당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렘브란트처럼 동시대인들에게 외면당할 것인가? 피카소처럼 인정받을 것인가? 이 질문은 비단 예술가 뿐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소매끝만 스친 인연도 그것을 살릴 줄 안다는 옛말처럼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략적으로 인맥을 구축하며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